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했어요. 뭐 바로 그냥 해서 경찰 부르고 아 죄송합니다 하면서 했으면은 제가 봤을 때 저 사람 감옥 안 가 있어요. 마시지 말라는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했다. 그거는 빼박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느낌 좋은 변호사 느젓 필변입니다.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. 음주운전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. 되게 뭐 단순해 보이지만 술을 먹고 어떤 일을 했냐에 따라서 음주운전 그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. 예를 들어서 단순히 뭐 단속에 걸렸거나 아니면 뭐 사람을 쳤거나 아니면 물건을 쳤거나 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행위의 태양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오늘은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주운전이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03% 이상이 돼야지 음주운전입니다. 예전에 이제 유명한 가수가 한마디를 했죠.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. 0.03이 되지 않으면 음주운전은 아닙니다. 법적으로 혼방 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. 이제 다음에 술 마시지 마세요 하면서 경찰이 보내줍니다. 근데 0.03은 예전에 0.05였는데 0.03은 진짜 아무리 술 잘 마시는 사람도 한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나올 수도 있어요. 맥주 500 한 잔 마셔도 나올 수도 있어요. 그 정도로 법이 엄격해진 거고, 그 말은 뭐냐, 술을 한 방울이라도 마셨으면 내가 몇 시간이 지나서 깼든 안 깼든 간에 마시지 말라는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기준은 0.03입니다. 근데 0.08이 넘어가면 취소 수준이 되고 0.03이면 정지 수준이고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0.2가 넘어가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. 0.2면은 0.1만 넘어가도 사실 만취 상태예요. 소주 한 두세 병 마시고 막 좀 기분 많이 좋은 상태인데 0.2 넘어가는 정도면 정말 뭐 다음날 기억 안 나는 그런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사람마다 편차는 있습니다. 만약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걸리게 되면은 네.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나요? 그럼 이게 뭐 유형을 나누면 엄청 많이 될 수가 있는데, 일단 경찰 단속에 걸렸다는 거는 현행범으로 일단은 걸렸다는 거예요. 경찰 단속에 걸렸다.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했다. 그거는 빼박입니다. 여기서 이제 흔히 하는 실수가 난 뭐 피법으로 가겠다. 체열하겠다. 뭐 병원 가봅시다. 뭐 아니면 체열하겠습니다. 근데 체열하면 보통 더 높게 나옵니다. 몇십 프로 정도는 높게 나와요. 예를 들어서 0.05 나올 게 0.08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. 정지받을 게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일단 내가 걸렸다 그러면 이제 나는 끝났구나, 면허가 정지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상은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. 저는 실무상 해보면 보통 문제되는 게 체열하신 분들이에요. 정지로 막을 수 있는 거 취소로 와가지고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뭐 체열로 가는 데가 어떡하겠어요 그걸. 그럼 변호사 선임이 사실 필요가 없지 않나요? 보통 단순 음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그렇게 변호인 선임을 고려드리진 않아요. 근데 다만 뭐 예를 들어서 생계에 좀 지장이 있다거나 운전을 꼭 해야 되는 직업들 있잖아요. 뭐 택시 기사라든지 버스 기사라든지 화물 운송 기사라든지 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영업직인데 차가 없으면 정말 못 다니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좀 이거를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행정 처분이 따르잖아요. 지금 말하는 건 형사 처벌이 벌금이나 뭐 징역 가는 거고, 그 외적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정지되고 하는 거는 행정적인 문제잖아요. 거기서 좀 이렇게 유리하게 가고자 선임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, 그런 경우에는 그런 이제 처분의 감경을 위해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, 뭐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, 나는 단순 음주다, 그냥 뭐 술 먹고 그냥 운전했다, 그러면 그냥 뭐 가서 비는 게 낫죠. 변호인 쓸 돈으로 벌금 보태고. 그리고 면허 취소든 정지든 나왔어요. 그러면 차 운전을 더 이상 못 하잖아요. 현장 적발인데. 바로 되지는 않아요. 바로 되지는 않는다. 다만 첫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그때 면허증 반납하고 행정처분, 정지든 취소가 나오기 전까지 그래도 유효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게 나온다. 빼박이기 때문에 사실 돈 쓰지 마라. 벌금 낼 돈 준비하시라. 네. 방법이 뭐 아예 없진 않아요. 뭐 이렇게 말씀드려요.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형사 대응과 행정 대응을 보통 같이 드리는데,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분들은 자, 가능성은 일단 낮다. 아무것도 안 하면 0%다. 그냥 이대로 가는 건데,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하면 한 2, 3%의 가능성, 2%의 가능성이 생기면 당신은 하겠냐? 10%라도 생기면.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의뢰인의 선택인 거죠. 사실 그거는 그 외의 영역을 모르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첫 번째는
매로 친다고 치지만은 두 번째, 세 번째 같은 게 완전 다른 문제가. 일단 대물 사고가 나게 되면 경찰이 바로 출동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 대부분 뒤에서 따라온 차들이 경찰에 막 신고를 해놔요. 막 저 휘청거린다, 막 음주운 것 같다 그래서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진짜 인적 드문데서 혼자 시골 같은 데서 이렇게 갖다 쳐박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, 그런 이제 경찰이 바로 출동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. 만약에 바로 출동했다, 보통 금방 오잖아요. 경찰들 뭐 몇 분이면 오잖아요. 그래서 뭐 측정을 했다 하면은 사실 그게 뭐 사고 시의 그 시점이랑 그게 크게 다르진 않잖아요. 그래서 그냥 그것도 빼박이에요. 아까 그 음주 단속 걸리는 것처럼 거의 빼박이라고 보는데, 만약에 내가 경찰이 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걸린다, 내가 사고 났는데 뭐 그 도로는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차가 뭐 하나도 없더라. 제가 최근에 지방 출장을 갔다 왔는데 어디 고속도로 같은 데였는데 진짜 한 1시간 운전하는 동안 차를 못 봤어요, 제가. 그런 데도 있어요. 그런 데를 가면 사실 1시간 동안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사고가 난 걸 알아야지 뭐 신고를 받고 뭐 누가 올 거예요. 내가 신고를 하든지, 내가 그냥 사고 나서 그냥 아유 그냥 갈 수도 있는 거고.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뭐 다음날에 발견해갖고 음주 측정이 의미가 없거나, 아니 뭐 집에 와서 내가 좀 더 마셨는데요, 이렇게 해버리면 근데 그건 이제 김호중 케이스로 가는 거고, 요새는 그렇게 하는 건 좀 별로 좋진 않아요. 그냥 술 마셨으면 쿨하게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, 이거는. 아무튼 뭐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렇게 경찰 오는 경우에는 음주 단속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그냥 음주다, 그리고 걸리는 거고, 0.03이든 0.08이든 0.2든 넘어가는지 보고, 저희 재물 손괴 부분 있죠. 그 뭐 시설물을 파괴했다든지 보도블록을 했다든지, 뭐 그냥 서 있는 차를 쳤다든지, 뭐 이런 사람 없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배상의 문제가 발생을 할 거고, 그렇게 보면 되게 심플하죠. 그렇게 대물 사고는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그 돈을 다 물어줘야 되는 건가요? 돈 물어줘야 되죠. 그리고 이제 뭐 도로교통관리공단 이런 데서 연락이 와요. 얼마 물어내라고. 중앙분리대 뭐 이렇게 막 몇 개 부셔졌으니까 뭐 얼마 물어내라. 근데 이건 행정적인 거죠. 행정적인 걸로 오는 거고, 형사적인 거는 아까 말한 벌금이 나오냐 징역이 나오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. 그런 이게 대물이잖아요. 네. 대물이니까 만약에 사람이 없고 시설물이나 네. 어떤 차를 쳤어요. 사람이 없는 차를. 그런데도 징역형이 나오나요? 나올 수도 있어요. 전과가 많으면. 전과가 뭐 한 2번 이상 있으면. 근데 이제 사람을 치는 경우는 좀 아예 얘기가 다를 것 같은데, 이 사람을 치고 난 후에는 이게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이 돼요? 대인 사고가 보통 사람들이 음주로 사고가 나면 이른바 뺑소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. 근데 뺑소니하고 꼭 술 마시고 대인 사고를 낸 거랑 바로 연관이 되진 않아요.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단순 음주가 있어요. 그리고 음주 치상이 있어요. 음주로 인해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거예요. 그리고 뺑소니는 도주 치상이에요. 음주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간에 음주를 하고 사람을 쳐서 다치게 해놓고 구해주지도 않고 도망갔다. 뭐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나쁠 것 같아요? 도주치상이 제일 나쁘죠. 그 법정형도 1년 이상으로 돼 있어요.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. 음주치상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징역이 1년에서 15년 사이에요. 뭐 상한이 있죠, 15년이. 상한이 없는 건 뭐 그냥 가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단순 음주 같은 경우에 1년 이하예요, 징역이. 딱 다르죠. 근데 그 차이가 뭐냐, 대인사고를, 그러니까 뭐 자동차 사람 운전하다가 부딪혔다고 해서 음주운전이 갑자기 다 음주치상이 되진 않아요. 다쳐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정말 접촉사고였어요. 막 정말 뭐 시속 10km로 달리다가 그냥 살짝 쿵 했으면은 그게 뭐 다치진 않잖아요, 상식적으로. 물론 이제 병원은 가겠지만 피해자가. 그 상해가 돼야 되는데, 상해는 보통 2주 이상 그 진단서가 나와야 돼요. 상해 진단서가. 구체적인 그 진단서가 나와야지 상해고, 그 상해 진단서가 나오지 않으면은 단순 음주랑 똑같아요, 법정형은. 그래서 그 사이에서 그 여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, 만약에 정말 다쳤다, 상해가 나왔다, 그러면 이제 음주치상이 되는 거고. 근데 다친 상황인데 얘가 도망을 갔어. 그러면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뺑소니, 음주 뺑소니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대인도 사실은 그러면은 사실 빼박이네요. 빼박이고, 근데 음주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음주치상 같은 걸로도 입건이 안 되게 하려면 빨리 피해자를 찾아가지고 합의를 하면 경찰이 보기에도 저 사람이 뭐 상해 진단
안 나오긴 하겠지만 저 피해자들이 그래도 좀 성의는 보였구나. 빨리 이제 피해를 회복하는데 노력을 하고 피해자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뭐 몇백이든 뭐 500이든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합의를 해왔구나. 그럼 경찰도 사실 뭐 이게 죄는 지었어도 그 사람의 그 뒤에 하는 행동이 중요한 거잖아요. 내가 잘났다고 뭐 아이 내가 억울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과 아 좀 죄송합니다 피해자한테 어떻게 하면 돼요? 제가 좀 잘 좀 피해를 보전해 드릴까요? 해서 오면 경찰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뭐 좋게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. 말씀드린 그냥 단순 음주로 해서 피해자는 입건 안 돼서 인명사고 없는 걸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건 재량인 거예요.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도 가능은 합니다. 그건 진짜 잘해야 돼요. 그건 변호인이 잘해야 돼요. 그건 변호인도 잘해야 되고 합의도 잘해야 되고 결국 합의하는 게 변호인이 해주는 거니까 빨리 신속하게 피해자랑 해서 뭐 저희가 빌어야죠. 아, 죄송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마음이 괜찮으시겠으면 해서 빨리 하는 거고 그거를 못했을 때 최악의 경우로 한 게 김호중인 거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했어요. 뭐 일단 도망가서 운전자도 바꿔치기 했고 그리고 피해자랑 합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했고 경찰 조사에도 되게 비협조적이었고 뭐 검찰 정관을 선임해가지고 막 찍어 누르려고 하고 막 하니까 이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괘씸죄가 된 거죠. 근데 만약에 바로 그냥 해서 검찰 부르고 아 죄송합니다 하면서 했으면은 제가 봤을 때 저 사람 감옥 안 가 있어요. 지금 나가 있고 콘서트만 조금 위약금 물고 물론 음주가 뭐 이렇게 당연히 뭐 그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연예인들한테 특히나 좀 이런 그 잣대를 들이대긴 하지만 그거를 뭐 자숙하고 있는 사람과 이거를 반성을 하지 않는 사람은 또 다르지 않을까요? 사건도 마찬가지예요. 판결 내리기 전에 어떤 나는 지금 막 반성을 하고 있다 이런 건 뭘로 보여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. 반성은 일단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면 다시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뭐 내가 취소 기간 동안 뭐 아니면 정지 기간 동안 운전 안 해야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4명의 차라면 차를 팔아요. 파는 거를 이제 매매 계약서 같은 거를 이제 보내는 거죠. 법원에 아, 네, 차 팔았습니다. 운전 안 하겠습니다. 몇 년간 지주근지 살겠습니다. 뭐 이런 거 플러스 뭐 주변 가족들의 탄원 그리고 나의 반성문도 좀 성의 있게 뭐 여러 장, 뭐 정말 제 베스트로 치면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뭐 그렇게 뭐 쓰면 제일 베스트인데 그렇게 뭐 쓰긴 힘든 것 같고 정말 좀 뉘우치는 그런 모습,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뭐 이런 거 좀 써가면서 반성문만 쓰면 재미없잖아요. 판사님은 얼마나 좀 이게 그렇게 써요. 그거 많이 쓰고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좀 다채롭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대표적인 거예요. 그렇게 하면 뭐 좋지 않을까. 판사님들은 힘들겠네요. 반성문을 한 뭐 몇천 그렇게 명을 봤을 거 아니에요. 뭐 그냥 쓱 보겠죠. 안 보기도 하고 뭐 두께로 측정하기도 하고 모르겠어요. 예. 근데 그래도 반성문을 잘 썼을 때 잘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정말 반성문을 잘 쓰게 코치를 드리기도 하고 써오면 이게 이런 부분은 빼고 이건 반성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. 예. 그렇습니다.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알아봤고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세히 좀 살펴봤습니다.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술 마시고 운전 안 하는 게 베스트고 만약에 해서 잘못을 저질렀다면 뭐 그걸 인정하고 최대한 남에 대한 피해라든지 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혹시나 영상 중에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느낌 좋은 변호사 느조 필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